토요일 아침, 박민수 45는 상무의 짧은 메시지 소리에 눈을 떴다. 차 좀 옮겨줘. 그에게 주말 심부름은 이제 익숙한 일이었다. 승진이 요원한 사람의 조심스러운 삶, 거절이 어려운 자리, 혼자 사는 집에 남는 정적이 늘어만 가는 나날. 강남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는 한 여자를 만났다. 검은 원피스에 카멜 코트를 걸친 유혜린. 말수가 많지 않은 목소리, 단정한 향기, 잘 관리된 걸음새. 악수의 온기만으로도 민수는 괜히 마음이 조금 풀렸다. 그녀는 차 키를 건네며 반포 정비소까지만 부탁드려요 라고 했다. 그 말투에는 감사와 약간의 체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는 듯했다. 민수는 생전 처음 몰아보는 고급차의 스티어링을 천천히 잡았다. 손끝에 남은 향기가 차 안을 따라 움직였고 오랜만에 그의 가슴은 한 박자 느린 설렘을 기억했다. 정비소에서 택시를 기다릴 때 그는 방금 전의 장면을 몇 번이고 되감았다. 다음에 커피 한잔 해요. 라는 한마디가 별일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랜 외로움이란 건 작은 신호에 먼저 반응하는 법이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몇 번 더 오갔다. 미용실 픽업, 병원 동행, 소소한 심부름. 민수는 무거운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잠깐의 침묵을 대신 채워주었다. 혜리는 일상에 관해 말할 때면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졌고 결혼과 대화의 어려움을 꺼낼 때면 시선이 잠깐씩 흔들렸다. 민수는 그 흔들림에서 나이든 사람들만의 조심스러운 도움 요청을 보았다. 꼭 사랑이 아니어도 사람은 누군가에게 오늘 괜찮았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호텔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민수는 혜린이 낯선 남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께 머물렀고 그녀는 어색하지 않게 그 거리를 허락했다.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질투라기보다 자신이 잠시 쉬어가던 의자가 다른 누군가의 자리였음을 알아차리는 쓸쓸함이었다. 차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진심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걸 나이 들어 배웠으니까. 다만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서 죄책감도 뉘우침도 아닌 오래 버텨온 사람의 단단한 표정이 스쳤다. 삶이란 각자의 무게를 견디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걸 민수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가 생겼음을 느꼈다. 누군가를 향해 열고 싶지만 섣불리 손대면 다시는 닫히지 않을지도 모르는 문. 그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인가? 위로인가? 아니면 단지 오래된 외로움의 빈자리인가? 대답은 쉽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건 오늘의 침묵이 내일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요일 저녁 김선영 40인 냉장고 앞에 한참 서 있었다. 불빛은 희미했고 안에는 반쯤 남은 샐러드와 며칠째 손대지 않은 와인 한 병이 전부였다. 주말의 끝은 언제나 조금 무겁다. 일과 집 사이의 균형은 생각보다 어렵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침묵이 가장 큰 소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와인을 따르고 TV를 켰다.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그녀의 방 안까지 닿지는 않았다. 문득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이도훈이라는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예전에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 그와의 대화는 언제나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에 오래 남았다. 퇴근 후에 한잔할까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결국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다. 용기가 부족했다기보다 지금의 고요를 깨는 것이 두려웠다. 창문 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선영은 오래된 머그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비 냄새는 도시의 피로를 씻어내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젖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도훈이었다. 잘 지내요? 문득 생각나서요. 그녀는 순간 숨을 고르고 웃음이 조금 새어나왔다. 네, 잘 지내요. 오랜만이네요. 그 대화는 길지 않았다. 날씨 이야기, 회사 근황, 그리고 언젠가 커피 한잔 하죠. 그 말이 전부였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잠시 휴대폰을 쥔 채로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따뜻했다. 밤이 깊어가며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선영은 다시 와인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TV 화면 속 인물들이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이번엔 그 웃음이 조금은 덜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누군가의 안부를 듣는 일, 어쩌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수요일 오후, 정혜수, 38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다. 바람은 아직 차지 않았지만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사람들은 점심을 마치고 회의실로 흩어졌고 도시의 소음은 유리창 사이로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는 담배 끝을 바라보다가 문득 휴대폰 화면을 켰다.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이번 주엔 얼굴 보자. 단 한 줄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문장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혜수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사는 전주에는 내려간 지 반년이 넘었다. 바쁘다는 핑계는 익숙했다. 하지만 사실은 마주하기 두려웠다. 언제부턴가 대화는 짧아졌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졌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다. 퇴근 후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막걸리를 한잔하던 사람. 어린 시절 그녀는 그 모습이 답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세상을 견디는 그의 방식이었다는 걸. 퇴근길, 혜수는 갑자기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다. 거리를 따라 노란 은행잎이 흩날렸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켜지고 식당 유리창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갈비찜 먹고 싶어요. 잠시 후 답이 왔다. 그래, 천천히 와라.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 눈가가 조금 시렸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건 여전히 서툴지만 그 서툼이야말로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그날 밤, 혜수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잠들었다. 도시의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는 어쩐지 괜찮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목요일 새벽, 윤지호, 50는 오래된 카메라를 꺼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지 10년은 된 것 같았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먼지를 털어내며 셔터를 눌러보았다. 찰칵, 미세한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지호는 한때 잡지사 사진기자였다. 사람들의 웃음과 순간을 담는 일이 즐거웠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다. 스마트폰, SNS, 짧은 영상, 누군가의 삶은 점점 기록보다 노출이 되어갔다. 그 변화 속에서 그는 천천히 잊혀졌다. 퇴직 후 카메라는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오늘따라 새벽이 유난히 길었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 동쪽 하늘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꺼지고 푸른 빛이 번져오고 있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렸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진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기록. 그는 처음으로 그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때 아래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 대학생이었다. 새벽 러닝을 나서는 듯 이어폰을 낀 채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인사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하늘을 찍었다. 첫 햇살이 아파트 옥상을 비추는 순간이었다.
셔터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가르고 퍼졌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다. 사라지는 것이 꼭 끝은 아니구나. 어떤 빛은 느리게 오는 법도 있으니까. 금요일 저녁 최나영 33은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흔들렸다. 퇴근길의 서울은 늘 붐볐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늘 혼자였다. 이어폰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노래를 함께 들었던 사람은 이제 다른 도시에서 다른 사람과 살고 있을 것이다. 나영은 문득 휴대폰을 켜서 사진첩을 열었다. 몇 년 전 제주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와 함께 웃던 얼굴,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그림자. 사진 속의 자신은 훨씬 밝았다. 그때의 나는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버스가 한강 위를 지날 때 불빛이 물결 위에 길게 비쳤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표정.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얼굴 속에서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오늘 야근이에요? 회사 동료이자 요즘 가끔 저녁을 함께하는 사람의 메시지였다. 나영은 잠시 망설였다가 답장을 보냈다. 아니요, 그냥 퇴근 중이에요. 그리고 덧붙였다. 같이 밥 먹을래요?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한강의 불빛은 여전히 출렁였고 노래는 계속 흘러나왔다. 그녀는 생각했다. 새로운 이야기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는 법이다. 토요일 오후 장도윤 47은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았다. 덮개를 여니 먼지가 살짝 흩날렸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주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 피아노는 거실 한쪽의 가구가 되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첫음을 눌렀다. 낡은 현의 떨림이 공기 중에 묻어났다. 예전에는 매일 연습하며 손끝으로 하루를 정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음악보다 조용함이 더 익숙했다. 살다 보면 소리가 아니라 침묵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피아노 위에 스며들며 오래된 악보들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도윤은 문득 창문을 열었다. 멀리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한때 자신의 집에도 가득했었다는 걸 떠올렸다. 그는 다시 건반을 눌렀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멜로디는 의외로 부드럽게 이어졌다. 곡의 제목은 고향의 봄. 단순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 때쯤 그는 손을 멈췄다. 거실 안에는 여전히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소리는 사라져도 마음에 남는 진동은 쉽게 꺼지지 않는구나. 일요일 아침 오지연 40은 이사한 지 일주일 된 집의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새 흰 벽에 번졌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 그리고 낯선 조용함.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달력을 바라봤다. 아무 일정도 적히지 않은 한 달. 예전에는 주말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있었다. 지금은 비어 있었다.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에 서자 맞은편 아파트의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은 화분에 물을 주고 아내는 의자에 앉아 햇빛을 쬐고 있었다. 둘 사이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리듬이 있었다. 지연은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속삭이듯 말했다. 좋겠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전 남편 이름이 떴다. 이사 잘했어요? 서연이는 잘 지내고요. 짧은 문장, 건조한 어투. 그녀는 답장을 적다가 지웠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결국 이렇게 보냈다. 서연이 잘 지내요. 고마워요. 보내고 나서
창밖의 바람이 한층 선명해졌다. 그녀는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집안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어딘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이별 후의 삶이 꼭 불행할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지연은 상자 하나를 열어 책들을 꺼냈다. 가장 위에는 서연이 남기고 간 동화책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책장을 넘겼다. 햇살이 손끝에 머물렀다. 오늘은 그저 이 평범한 조용함 속에서 숨을 쉬기로 했다. 화요일 저녁, 한도경 50인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퇴근 후 들른 곳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엔 아직 마음이 무거웠다. 손에는 캔맥주 하나,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거리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바쁘게 지나갔다. 도경은 휴대폰을 켜서 단톡방을 올려봤다. 한때 자주 모이던 대학 동기들, 지금은 생일 축하, 이모티콘만 오갈 뿐이었다. 그는 오래전 단체 사진을 확대했다. 다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 자신은 늘 반박자 늦은 표정이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시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가 조금 굵어져 있었다. 우산을 쓰지 않고 천천히 걸었다. 비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회사 후배였다. 팀장님? 그녀가 놀란 얼굴로 인사했다. 도경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퇴근 중이에요. 비 피하려고 잠깐 나왔어요. 그 말은 반쯤 거짓이었다. 그들은 짧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다. 그녀가 걸음을 옮기자 도경은 뒤돌아보았다. 빗속에서 그녀의 우산이 작은 등불처럼 흔들렸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누군가의 하루에 그런 작은 불빛으로 남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니 셔츠가 젖어 있었다. 그는 젖은 옷을 벗고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맑아진 것 같았다. 수요일 밤, 백서윤 36은 늦은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 불을 껐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의 얼굴은 피곤했고 눈 밑엔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회사 밖으로 나오자 도로 위 가로등이 길게 늘어섰다.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오래전에 기울어 있었다. 택시를 잡으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비어있는 거리, 한쪽 카페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그 불빛이 따뜻해 보였다. 서유는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손에 닿은 머그잔의 온기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창밖으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예전에 같은 팀에서 일하던 선배였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카페로 들어왔다. 여기서 보내. 서유는 웃으며 말했다. 네, 우연이네요. 맥인차러스. 그들은 짧은 안부와 근황을 주고받았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오래된 동료와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반쯤 남기고 먼저 일어났다. 힘들 때는 잠깐 멈춰도 돼요. 그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남았다. 혼자 남은 서유는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컵 가장자리에는 미세한 김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는 아직 내 안을 움직인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 따뜻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작게 말했다. 괜찮아.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일요일 밤, 강우 서고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 그가 사는 집은 여전히 어딘가 비어 있었다. 세탁기는 멈추지 않았고 드럼통 속에서 물이 돌 때마다 희미한 빛이 벽에 일렁였다. 그는 천천히 거실 선반 위에 액자를 집어들었다. 여름의 바다,
모래 위에 남은 발자국, 그리고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우석은 사진 속 여자의 눈을 바라보다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는다고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법이다. 그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버스의 브레이크 음이 들려왔다.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의 시간은 조금 다른 속도로 흘렀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다 잠시 멈췄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 나 없어도 잘 살 거야. 우석은 웃었다. 그건 틀렸어. 혼잣말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세탁기가 멈췄다. 그는 조용히 세탁물들을 꺼내 널었다. 바람에 젖은 옷감이 흔들렸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다.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가 남긴 자리를 매일 조금씩 정리해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어둠이 천천히 방 안을 덮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어둠 속에는 미세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오늘의 조용함이 내일의 평온이 되기를 바라면서